줄리아 데 메디치는 악명 높은 이탈리아 가문에서 태어나 피렌체 첫 공작의 서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작의 어머니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추측했으며 그로 인해 줄리아도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는 그녀가 공주처럼 자랄 것임을 시사했지만 1537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 채널 멤버분들께 잠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독점 투표, 비하인드, 독점 콘텐츠 등 다양한 혜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멤버십을 확인해보세요. 줄리아 로몰라 디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는 1535 연경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피렌체 공작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의 딸이었다. 그는 혼혈로 르네상스 유럽 첫 흑인 통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줄리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비밀과 정치, 권력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려면 출신과 혈통을 살펴봐야 합니다. 줄리아는 토스카나 무젤라에서 시작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으로 부를 쌓고 메디치 은행을 세웠으며 이 은행은 1400년대 유럽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엄청난 부는 그들이 피렌체에서 권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코시모 데 메디치와 그의 손자 로렌초 일 마니피코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532년에 변합니다.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 줄리아의 아버지는 1510년 피렌체 출생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오르비노 공작 로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로 그는 메디치 가문의 주요 혈통과 직접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알레산드로가 사실 훗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된 줄리오 데 메디치의 서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시모네타 다 콜라베키오는 메디치 가문 한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알레산드로 콜라베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일모로로도 불렸습니다. 특히 그의 눈에 띄게 짙은 피부색 때문에 시모네타가 아프리카 출신이거나 강한 아프리카 혈통을 가졌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네스테르는 1560년 출간 책에서 알레산드로 어머니가 무어인 노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논란도 있어 알레산드로의 출생 진실은 영원한 미스터리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줄리오 데 메디치, 미래의 교황 클레멘스 7, 세는 알레산드로를 아들처럼 아끼고 적극적으로 지원 보호했습니다. 줄리오의 편에는 피렌체 전역에 퍼진 소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특권 교육을 받고 외교 전쟁 기술을 익히며 피렌체 엘리트들과 지냈습니다. 사생아이지만 그는 호의적으로 대우받으며 지도자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줄리오가 교황이 된 후 알레산드로의 지위도 함께 올랐습니다. 1527년 코냐크 동맹 전쟁 중 대규모 봉기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도시를 떠나 몇 년간 망명했습니다. 1529년 교황 클레멘테 7세는 황제 카를로스 5세와 협정해 메디치 가문 통치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10개월간의 포위 끝에 피렌체는 함락되었고 1531년까지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통치자로서였습니다. 알레산드로가 피렌체 국가수장으로 임명되고 1532년 공식 확정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도시 최초의 세습 공작이 되어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등장은 피렌체 공화국 종말과 메디치 왕조 통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작으로서 그는 엇갈린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상식과 정의감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인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특히 1530년 포위 후 추방된 비판자들은 더 어둡게 그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폭군적이고 무능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정부들과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중 한 명은 말라스피나 가문의 마사, 분파 출신 귀족 타데아 말라스피나였습니다. 이 관계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줄리오 1532년생과 줄리아 1535년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수많은 하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공작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와 호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자였고 자귀는 없었지만 알레산드로가 인정하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메디치 가문이었기에 궁전에서 특별한 위치를 보장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알레산드로가 그들을 위해 계획했다고 믿었습니다. 알레산드로도 서출임에도 권력을 잡았기에 자녀들이 통치까지는 아니어도 큰 영향력이나 지위를 가질 미래를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1536년 황제 카를로스 5세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 마르가리타 대 아우스트리아를 알레산드로 대 메디치 공작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결혼은 알레산드로가 피렌체 통치자로 자리 잡고 적법한 후계자를 얻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신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알레산드로는 오랜 연인 타데아 말레스피나에게 계속 충실했습니다. 당시 많은 통치자들처럼 그는 결혼을 국가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굳건해 보이던 바로 그때 그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최후로 이어질 사건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537년 1월 6일 밤 알레산드로는 사촌이자 신뢰하던 로렌치노 데 메디치에게 사적으로 유인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26세에 합법적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마가레트는 14살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죽음 몇 달 뒤 포르지아라는 막내가 또 다른 정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여성의 정체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출생은 미스터리였으며 알레산드로의 논란, 많은 짧은 통치에 마지막 흥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갑자기 죽자 피렌체 권력이 하룻밤 새 이동했고 그의 어린 자녀들은 곧 정치 변화에 휘말렸습니다. 4살이던 줄리오는 알레산드로의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공국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메디치 가문의 반계 출신인 코시모 1세 가피렌체의 새로운 공작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0대의 권력을 잡은 그는 전임자의 고아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겉으로는 이를 지켰습니다. 어린 줄리아는 피렌체 외곽 언덕에 자리한 평화로운 가족 저택인 빌라 디 카스텔로로 보내졌습니다. 궁정의 엄격함에서 벗어난 줄리아는 영향력 있는 코시모 어머니 마리아 살비아티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줄리아의 이주를 유배로 보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줄리아는 집과 침실을 코시모의 사생아이자 첫째 딸 비아데 메디치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겨우 2살밖에 나지 않았던 두 소녀는 자매이자 사촌처럼 자라며 그들의 유대감은 카스텔로를 따뜻하고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 살비아티는 소녀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특히 1542년 2월 무서운 열병이 돌 때 그랬습니다. 7살쯤 줄리아는 병을 이겼지만 5이나 6살이던 비아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아의 죽음은 유모실의 역사에서 어두운 장을 남겼습니다. 비아의 죽음은 줄리아, 할머니 마리아, 아버지 코시모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줄리아는 이전 공작의 딸임에도 궁정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출생은 불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암살로 메디치 가문 직계 후손임이 더 존중받았습니다. 브루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된 것처럼 그녀는 혈통의 자부심을 보이며 눈에 띄는 자신감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귀족 여성에 걸맞은 세련된 예절, 예술, 언어를 배우며 폭넓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서출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았고 외모와 신분에도 큰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줄리아가 12세나 13세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코시모의 아내 엘러노라 디 톨레도는 줄리아의 승마 망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분노했습니다. 망토 길이가 잘못됐고 엘러노라가 주문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훌륭하게 성장했고 많은 궁정 관찰자들은 그녀가 아버지 알레산드로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목구비 또렷하고 곱슬머리였어요. 궁정 여성들보다 짙은 피부색과 아프리카 혈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이제 코시모는 결혼 상대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550년 약 15세의 줄리아는 코시모의 주선으로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고귀한 신분의 프란체스코 칸텔모 포폴리 공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참금은 오늘날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큰 가치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줄리아는 공식적으로 귀족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메디치 궁정의 보호자가 아닌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5년 후 인 1555년에 비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 칸텔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줄리아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줄리아는 피렌체의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알레산드로 알로리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그 그림 속 줄리아는 위엄 있고 슬프며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녀 옆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경사진 팔걸이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일부는 헤라클레스가 가파른 지형을 오르는 모습이라 보고, 다른 이들은 라 베르나산이라는 가톨릭 성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이론이 제기됐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줄리아가 할머니의 북아프리카 출신과 콜로베키오 노세, 몰입꾼과의 결혼 비판에 답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이 초상화가 줄리아가 과부였을 때의 모습조차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상알로의 산 클레멘테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복 여동생 포르치아가 수녀원장이었고 줄리아는 그 수녀원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줄리아는 다른 아우구스티누스 기관들의 후원자이기도 했으며 이 힘든 시기 동안 신앙과 자선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1559년 그녀는 코시모 1세의 사촌 베르나르데토 데 메디치와 재혼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아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알레산드로라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줄리아와 베르나르데토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 외교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피렌체에서의 삶은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러노라, 디 토레도가 사망한 지 3년 후 46세의 대공 코시모 1세는 훨씬 더 젊은 정부인 엘러노라 델리, 알비치, 당시 약 23세를 두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으나 1566년생 딸은 유아기에 사망했고 다음 해 태어난 조반니는 후에 아버지에 의해 합법화되었습니다. 궁정 소문에 따르면 줄리아는 엘러노라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은밀히 경멸받던 그녀의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때 가까웠던 코시모와의 사이를 악화시켰고 이후 화해했으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코시모는 젊은 엘러노라에 대한 열정을 빨리 잃었고 1567년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귀족과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줄리아와 남편은 1567년 나폴리로 이주해 오타비아노 공국 자기와 영지를 얻기 위해 싸워 결국 차지했습니다. 줄리아는 그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영지 관리, 종교 후원, 가족의 미래 보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알레산드로의 후손들은 오타비아노 공작 자기를 지녔고 이 귀족 가문은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줄리아가 역사 속에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서히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녀는 한때 그녀를 기렸던 예술 작품들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폰토리모가 그린 마리아 살비아티와 아이 초상화입니다. 멜리는 수백 년간 마리아만 봤지만 1937년 복원에서 아이가 지워진 게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줄리아 데 메디치로 여겨집니다. 그 그림에서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마리아 곁에 가까이 붙어 있고 독특한 이목구비는 아버지 알레산드로를 닮았습니다. 복원된 이 그림은 아프리카와 유럽 혈통 소녀를 그린 유럽 최초 초상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대부분 그 아이가 코시모 1세라 했지만 일부는 비아 데 메디치라 주장합니다. 줄리아와 마리아는 초상화를 그릴 만큼 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그림의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76년 이후 줄리아 데 메디치는 1588년 나폴리에서 52세 또는 53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 기록은 거의 없지만 그녀의 삶은 유럽의 강력한 왕조의 부와 음모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타비아노의 영주이자 교황령 장군인 아들 알레산드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737년 메디치 본가가 단절된 후 토스카나 대공의 칭호를 주장했으나 결국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아의 이야기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도 오랜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줄리아 데 메디치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어떤 삶과 이야기가 궁금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2달 전 비아 데 메디치 이야기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같은 라이브조에서 뵙겠습니다.